그러면 이런 걸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격 결정 방법 같은 경우는, 이거 지웠는데 다시, 자, 안 지워도 될 걸. 자, 재고자산. 자, 기초. 조금 전에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0개 있었고, 단기에 추가적으로 매입한 게 500개, 600개가. 그리고 이제 기말에, 이게 공간이 약간 부족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조금 작게 써야 될까요? 한번 해보죠, 그냥. 자, 여기서 하죠. 자, 좀 글자를 좀 작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초에 100개, 단기에 500개, 600개, 그리고 이제는, 기말에 50개가 남아있어서, 50개가 남아있었고, 이제 팔린 게 550개였다. 자, 매출원가가. 자,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살려 쓰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자, 정기에 사왔던 100개는 얼마의 가격에 사오고, 올해 사왔던 500개는 얼마에 사왔느냐.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사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원가라는 것도 항상 사올 때 금액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라면 공장으로 라면 만들 때 밀가루 항상 1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사올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름 넣을 때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기름값이 매번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물가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변한 것처럼 원재료 매입을 하거나 재고자산 매입을 할 때도 그때 사오는 금액이 다 다를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기초에 있던 거는 100원에 사왔어. 전년도에 사왔던 거는 한 개당 100원에 사왔는데 올해 500건은 한 개당 120원에 사올 수도 있는 거야.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보다는 단기에 비싸게 사올 가능성이 높겠죠. 디플레이션 현상이라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지겠지만 보통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에 100원에 샀던 거 올해는 한 개당 120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기말에 딱 됐어. 창고에 50개가 남아있어.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뭐예요? 이 50개는 기초에 샀던 100원짜리, 한 개당 100원짜리가 창고에 남아있을까? 아니면 올해 사왔던 120원에 사왔던 물건이 창고에 남아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응?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확인을 다 해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적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짜 언제 얼마에 사온 물건들이 창고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가정.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을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선입선출법만 해볼게요. 자, FI, FO. 자,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팔린 걸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팔린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팔렸으니까 이것부터 팔려나간 거야, 이것부터. 그러니까 550개 중에 이걸 구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550개 중에 우선은 기초에 있던 거 요 100개부터 팔렸겠죠? 100원에 사온 것부터 팔렸고, 그리고 요 500개 중에 이제 450개가 추가적으로 더 팔렸겠죠? 450개가 120원짜리가 팔린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럼 기말에 있는 50개는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중에 사온 놈이 남아있겠죠? 이게 선입선출법입니다.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팔렸으니까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고,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팔린 걸로 보는 겁니다. 이 500개부터 팔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500개가 먼저 팔리고 120원짜리가, 그리고 기초에 있던 것 중에 50개가 더 팔렸죠. 그래서 기초에 있던 50개가 100원짜리가 팔린 거야.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50개는 뭐가 남아있는 거야? 기초에 남아있던 100개 중에 50개가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됐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썼을 때 매출원가에 대한 금액과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금액이 다르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선입선출법인 경우에는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가액이 오히려 520, 그러니까 6,000원으로 평가되겠죠. 6,000원. 그리고 얘는 5,000원으로 평가됩니다. 5,000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매출원가 같은 경우 선입선출법은 이게 10,000원이고 이건 계산이 안 되네. 암산이 안 돼요. 우선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 계산되니까. 자, 그래서 5, 20, 6,000원에다가 6만원이네. 6만원에 여기 5,000원이죠. 예. 6만원 5,000원이니까 65,000원 되겠네요. 65,000원. 그럼 이게 64,000원 되겠네요. 64,000원. 왜 제가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우선은 전체 금액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64,000원, 6,000원 하면 총 70,000원어치잖아요. 70,000원. 그죠? 70,000원 맞나? 한번 검증해 볼까요? 네, 맞네. 70,000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70,000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65,000원, 5,000원에서 70,000원에서 맞춘 거예요. 요건 계산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차피 전체 금액이 70,000원으로 똑같이 떨어져야 되니까 64,000원, 6,000원에서 70,000원, 65,000원, 5,000원에서 70,000원 딱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어때요?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매출원가가 후입선출법보다는 작게 계상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입선출법이 거꾸로 생각하면 매출원가는 더 크게 계상되고 기말재고는 어디가 더 크게 계상돼? 선입선출법이 더 크게 계상되죠.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에 따라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의 가격의 차이를 유발합니다. 이쪽 매출원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손익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 가격결정 방법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아니면 개별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올해 비용으로 계상되는 금액과 기말 재고로 자산으로 재고 자산으로 남아있는 금액의 차이를 유발해요. 전체 금액은 동일하지만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가액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평가 방법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후입선출법이 선입선출법보다는 더 크게, 거꾸로 기말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더 크게 계상이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아셨죠? 선생님은 평균법하고 개별법을 얘기 안 해주세요. 왜냐? 이런 방법들, 평균법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사이 중간에 들어와, 중간에. 그러니까 요 양 끝에 들어온 놈은 후입선출법하고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안 해봐도 여러분들 이 원리만 알면 충분히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